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벌써 어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어느 지인의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참 이런 고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고민거리 하나를 듣게 됐는데요. 몇 달 전 어머니께서 활동하시는 모임에 새로 들어온 지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모임에 들어온 이후로 모임 분위기 전체가 조금 이상해졌다고 하는데요. 모임만 나왔다 하면 가족에서부터 주변 사람들까지 가리지 않고 험담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 분위기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신다는 고민이었죠. 게다가 모임 장소에 대해서도 비싸느니 맛이 없다느니 자주 불평을 하고요. 혹시나 회비 이외에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장소를 알아본 사람에게 대놓고 핀잔까지 준다고 하네요. 자칫 이 한 사람 때문에 모임이 깨질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참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의 유형 5가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반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외롭다는 이유로 힘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 5가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 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상황이나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말부터 하고 보죠.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감정이 소모되는 기분이 들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빠진 기분은 풀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기분이 나빠진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 쓰는 것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해요. 뭔가에 돈을 쓸 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모임을 나갈 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인색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던 어머니의 고민 속 그분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꼭 그렇게 장소에 대한 불만이나 가격이 비싸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집안 사정의 문제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진심이 닿아 있는 관계라면 상대방의 그런 사정을 배려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도 없으면서 모임 때마다 돈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경조사와 같이 당연히 돈을 써야 하는 자리에서도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괜한 외로움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그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삶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해요. 그건 본능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이 많은 사람을 피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리드하며 재밌게 말이 많은 사람은 함께 할수록 즐겁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죠. 제가 말하는 유형은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혀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대화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불쑥 꺼내놓기도 하죠. 이런 유형은 대부분 자기중심적 성향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물론 자기중심적 성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대화는 상대방과 감정을 공유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쌍방향이 아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외롭다는 감정 때문에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이런 사람과의 관계까지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교류하는 것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와의 대화를 해보는 것이 훨씬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잡았던 약속을 그날 당일, 혹은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람. 이런 일을 겪으면 참 황당하죠. 물론 그 사람이 정말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저나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태도를 자주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 장소를 정할 때 상대방의 교통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가 편한 장소 혹은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을 파는 곳만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죠.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도 비슷한데요. 본인의 휴일에 맞춰 약속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사람의 문제는 그게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조심스레 이런 얘기를 꺼내도 오히려 나를 굉장히 예민한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성향의 지인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은 이런 점만 빼면 장점이 정말 많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계속 함께하면 장점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계에 있어 배려심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하는 유형 4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람이란 어느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성향들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과 기분에 따라 어느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때문에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있다면 앞서 언급한 그런 성향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관계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